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던 것도 아니고 등을 맞대고 있었는데 돌변한다? 왜 그랬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난달 28일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평화롭던 식당이 순식간에 긴장에 휩싸이는 일이 발생했는데 어머나?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한 손님이 식당 화장실에서 나와서 자리로 돌아가던 중에 네. 의자를 빼다가 이렇게 뒤에 있는 손님하고 등이 살짝 부딪혔습니다. 네. 그런데 뒤돌아보는 남성을 향해서 이제 부딪힌 쪽에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지만 네. 저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일어나서 삿대질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막 말리니까 결국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는데 네.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네. 자신의 몸을 향해서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저게 인화 물질이었는데 어머. 저거 물질을 시비가 붙었던 상대방 남성한테도 마구 뿌리는 모습이 세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허허. 아니 보세요. 사람 얼굴에 이다만해서 그냥 단순하게 물을 뿌려도 기분이 엄청 나쁘고 막 이 화가 솟구칠 판인데 세상에 인화 물질 뿌리다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기분 나쁜 걸 넘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이 남성이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경찰이 출동하던 그 사이에 가해 남성이 갑자기 어딘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어디로 간 걸지 이후 영상이 또 있습니다. 아하. 그것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 와중에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급히 뭘 사려고 하나 봤더니 다름 아닌 라이터였는데요. 네. 라이터를 사서 나가던 중에 신속히 출동한 경찰들과 딱 마주쳤습니다. 경찰이 검문을 하려고 하자 남성이 응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경찰들이 남성의 손에 든 라이터를 보고 빼앗으려고 하자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결국 경찰들 이렇게 이 남성을 넘어뜨려서 제압하고 라이터를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처음에는 아까 식당에서 나왔을 때는 위에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갈 때는 모르겠어요. 분을 못 참았는지 그 겉옷을 벗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반팔 차리면서 같은 사람인가 하실 텐데 같은 사람 맞고요. 근데 보세요, 최재범 교수님. 네. 아니 아까 그리고 영상 보면 식당 내에서 그 화장실 다녀오신 분이 그리고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니잖아요. 네, 영상 보면 맞아요. 나오더니 살짝 부딪혔고 사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네, 그거 왜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식당 가다 보면 의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앉다 보면 정말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딪히고 아무 얘기 안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딱 사과하잖아요. 목내로 하잖아요. 저렇게 부딪혔잖아요. 의자를 빼면서 네. 부딪혔고 아이고,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 돌아보니까 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화를 내고 계속 욕설을 했다는 거죠. 50대 남성인데요. 네. 저 남성이 술이 좀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과라는 사람이랑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했고 그래서 밖으로 나간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뿌린 거니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인화물질을 뿌렸으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세상에. 이런 행동을 하고 사과는 그러니까 심한 욕설뿐만 아니라 인화물질을 뿌리니까 저 피해를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결국 체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손정희 변호사님 저 피해를 당하셨던 그 남성분은 이게 뭔가 액체지만 그 인화물질은 독특한 냄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물이 아니다. 이거 정말 뭔가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신고를 바로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즉각 출동을 했는데요. 문제는 상대방 가해자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그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어딜 가냐면 편의점을 가서 글쎄 라이터를 구매해서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출동한 경찰들을 발견하고는 또 모르는 척 시침이 떼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피해 남성이 저 사람이다 손가락으로 가르치게 되면서 이제 경찰에게 이렇게 체포가 되는데요. 이 50대 남성 특수상해, 특수협박죄 혐의로 이제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다가 이렇게 체포되고 검찰에 송치까지 됐습니다. 아니 최진영 변호사님 저 피해 남성 식당 안에서 이제 시비가 붙었고 피해를 당하신 남성분이 정말 재빠르게 신고하지 않았고 주저주저했다면 정말로 경찰분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했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장면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방화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보다 오히려 더 무섭게 처벌하는 것이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서 네. 했던 것 자체가 상당히 경찰을 칭찬할 만한데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이 그럼 왜 이거는 방화죄로 처벌을 안 하지? 이건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런데 방화죄 실행의 착수 시기를 불을 탁 붙였을 때 점화했을 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착수가 했다고 보고 그리고 물건에 불이 붙어가지고 독자적으로 불이 붙을 때 그럴 때 이른바 독립연소설로 해서 그때가 기수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라이터도 사고 인화 물질도 샀지만 아직까지 불을 안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수로도 처벌을 안 했는데 대신에 경찰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방화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음모죄도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을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을 붙일 의사로 그걸 준비를 하고 이게 이렇게 붙였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폭행 협박을 넘어서 방화죄의 예비 음모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한순간에 분을 참지 못한 저 남성요. 앞으로 진짜 법이 무섭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 내려지길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